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사용 금지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쩍 중국 대륙에 나선 상태에서 법원이 발목을 잡고 나선 셈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인 정책형 뉴딜 펀드가 5세대 이동통신과 신재생에너지 등 40개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40개 분야를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등 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 전기차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선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산유국에 수소 전기차를 판매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셀트리온 3사가 합병 계획을 밝히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에서 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합병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가장 몸집이 큰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45, 코스닥은 장중에 3%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잘 끝났습니다. 기술주들 잘 올라갔고요. 애플, 테슬라 반등 시원하게 또 나와줬고요. 지금 이 시각 살펴보니까 지수 선물도 다우, S&P, 나스닥 크진 않지만 0.5% 안팎으로 각각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자금 인출을 위해서 나간 돈들이 있었고 오늘은 그런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객장 소식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객장 상황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시각 수급적인 좀 예상의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현대차, NC소프트, LG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리버리, 랩지노믹스, 시젠 등 이 바이오주들을 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기,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동진세미캠, 바이넥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업종과 종목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양한 업종군과 종목군에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이제 중소형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제 전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4%,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2배 높은 한 2.8% 정도 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선제적으로 좀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빅히트 의 상장을 앞두고서 지금 수요 예측에 좀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엔터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이제 현금화 매도 물량은 한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 출회가 좀 일단락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장에서도 지금 기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러한 흐름이 좀 시장의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분기 업황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중소형
성장주들의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낙폭과대 성장주와 더불어서 어떤 시크리컬 섹터, 지금 향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가 좀 유효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돈 워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워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이 오늘 네, 잘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시원하게 올려주셨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마음에 듭니다. 오늘 사실 오기 전에 저 잠깐 얘기를 해요, 둘이. 근데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래도 좀 면이 서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 대응 방향성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운영 원칙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 드리고요. 오늘입니다.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로 공개해 드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 공개하고 이 2종목 가운데 편입될 한 종목은 세이시의 노란톡을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또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예,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텐데요.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누적 수익률 124.4%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선까지 모두 다 플러스로 빠져나갔고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모두 다 10%대의 상승을 평균적으로 보여줬고요. 프로텍은 많이 올라갔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첼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모두 다 플러스, 레몬이 특히나 상승폭이 컸고요. 예, 동일 고모멜트부터 써니전자까지도 모두 다 잘 지금 주식들이 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강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추석 연휴가 당장 내일 모레고요. 내일 오후부터 일단 뭐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다녀오시라고 저희가 든든하게 보내시라고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만의 기법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준비되셨죠? 네. 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이제 급등주 발굴법인데요.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 저런 내용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거나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도 급등주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말미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힌트를 여러분들께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급등주들을 발굴해내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등주 발굴법인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모멘텀 체크가 됩니다. 시장에 이제 살아있는 모멘텀을 정리하라라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는 절대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근거 그런 부분들 모멘텀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멘텀별로 시장에 살아있는 모멘텀들을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급등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료가 있는 섹터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 각 섹터의 대장주와 부대장주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코로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지를 찾아서 관심 종목에 한 군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장주들과 부대장주들은 어떤 게 있고 후속주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 뭐 가상화폐, 뭐 KCT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드론, 신재생에너지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대선 테마들,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들이 쏠려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승하는 섹터들의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섹터들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재료는 좀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재료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창에 한 100종목에서 200종목 정도 이제 저장을 해두실 수 있는데 섹터별로, 그러니까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묶어서 저장을 해두시고 매일같이 그런 섹터 내에 주가 흐름을 갖다가 챙겨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급등주를 발굴할 때는 어떠한 모멘텀을 찾아서 그 모멘텀별로 종목들을 정리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멘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끼가 있어야 한다. 급등한 이력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주가가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발굴해내고 매수하고 있는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해본 종목이 또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상한가 친 이력이 있는가, 한 6개월 내에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 종목이 예전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떠한 이슈로 급등을 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한다든지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아니면 상승하는 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세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떤 모멘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멘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할 때 아니면 상한가를 갈 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나온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큰 시세를 만들어내거나 강한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권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런 경우는 보통 하락 추세가 바닥에서 반짝하고 터지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쭉 내려오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멈추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속적인 상승세,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바닥을 확실히 만들어주고 우상향 상승 추세를 살짝이라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장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유지 중인 종목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멘텀 살아있고 그중에 끼가 있는데 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저항에 근접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추세가 뭐 추세 저항이라든지 박스권 저항, 이평선 저항, 매물대 저항, 강한 저항 라인을 뚫어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을 열고자 할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닫혀 있는 문이라 하면 그만큼 더 강하게 밀어야지 그 문이 열리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이 강한 자리를 뚫어주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 시 강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에 근접해 있거나 저항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시세, 어떠한 저항,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세 저항이라든지 박스권 저항, 이평선 저항, 그리고 매물대 저항,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 저항, 뭐 각종 지표들에 대한 저항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보는 게 아니라 저항에 근접해 있고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보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 보시면 자, 서현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이제 오늘장 내일장에서 서현 추천드려서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 5,000원대 부근인데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런 전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그런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야겠고요. 뭐 새우글로벌이라고 대선 테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선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을 앞두고 우상향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겠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도 살아있고 앞에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도 있고 그리고 저항을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갔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굉장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횡보를 하다가 추세 저항을 돌파하면서부터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급등 이후에도 박스권 상단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셔가지고 이쪽 섹터에서는 이쪽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항은 이 정도 라인인데 그 저항에 근접해 있는가 그리고 앞서 차트를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보시고 급등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신풍제약도 보시게 되면 앞에 11월 이제 작년 11월 5일 날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막 상한가 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박스권 저항을 만들어주고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치료제 관련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3만 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상한가 바로 당일날 바로 상한가가 갔었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저항을 만들어 두고 끼가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급등주들을 발굴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유인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막 급등을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줬던 종목이죠. 그리고 히토류라는 부분에서 미중 무역 관련된 그런 재료가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소 전기차 뭐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엮여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이렇게 저항 라인 부근에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상승 추세,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급등주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 많으시잖아요.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급등주를 발굴을 했을 때는 급등하기 전에 선침해를 하셔야 되고요. 선침해가 안 됐다 하면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매수를 할 때 급등 전에 선침해를 하든지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 급등 전에 선침해를 하든지 상승 초입에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시점 상승 초입에 바로 공략이 돼야지 이후에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급등하니까 막 심적으로 동요가 돼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발굴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쫙 나와요. 그럼 기분 좋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우와! 아니면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가 매도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보유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들도 대부분이 기분이 좋고 굉장히 막 신이 나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 부근인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막 팔까 말까 막 고민되는 시점 있죠. 수익권이라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절반 팔던지 아니면 3분의 2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게 되면 급등주들은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가 쫙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때가 정리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인데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라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거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내가 사고 여기를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사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막 20, 30%씩 몰빵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분할 매수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내가 20%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5%, 또 조정이 나와서 지지라인 부분까지 밀렸다. 그럼 그때 가서 5% 정도 또 하시고요. 이후에 내 예상대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가서 또 5%를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왔어요. 저항 라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서 종목을 끌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급등주를 하실 때는 내가 산 가격에서 항상 손절가를 잡아두고 들어가셔야 되고, 손절이 안 된다면 이런 급등주를 하시기보다는 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좋은 종목들 분할 매수로 잔잔하게 사놓고 좀 오래 가시는 방향이 더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공개 지금 하셔야죠. 네. 선물 주셔야죠, 선물. 이제 추석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예. 오늘은 저기 신규로 돈놀이 포트에 넣는 건 아니고요. 추석 이후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종목들 세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1번 종목이 이제 지니뮤직입니다. 앞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KT 음원 서비스로 이제 컨텐츠 관련주고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컨텐츠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언급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엔터주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니뮤직도 지금 우상향하는 중이고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보니까 시세가 한번 터졌어요. 시세 터지고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진입 유직도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니까 요거는 이제 저점 매수하는 방식으로 저항 돌파한 이후에 조정 나오는 거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진양 산업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제조 가공 처리 업체고 자회사로 이제 뭐 몇 군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대선 테마로 이렇게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세훈 관련주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좀 거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양산업 지금 저항 라인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굉장히 괜찮은 모습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을 만들고 있고 현재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신다면 추석 이후에 시세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AT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하고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 관련 장비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적재량 체크하는 톨게이트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차량들 이제 정보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CCTV들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차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도로상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회사들이 이제 건축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데, 이제 제주 산업이라든지 이제 서귀포 산업이라고 해서 이쪽 회사들이 이제 건축물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인가요? 지금 인맥주로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원희룡 전 이제 지금 현재 제주도 도지사는 그 대권 출마 선언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분 종목이 이제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파인텍놀로지하고 이제 SAT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이제 추세 저항을 하려고 하는 SAT입니다. SAT. 네, SAT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제 저항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저항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비중 넣지 마시고요. 아마 12월 달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의가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걸 준비를 했대요. 보름달 소원 이벤트 이 수익 실화냐라는 부분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뭐 사연을 저희가 좀 읽어보고 미리 사전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9년 돼지 인플루엔자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때 주식 투자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클릭 한 번에 돈이 오가는 세상. 어찌나 놀랍던지요. 겁도 없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하면서 주식에 손댔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듯 참혹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 넘어갔고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식이란 게 참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일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이게 또다시 주식 생각이 손을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치매 예방 삼아, 취미 삼아라는 명분으로 주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기 한번 내봤습니다. 빨간 샤스의 사나이 이주연 전문 해주실 거죠? 하셨어요.
돈놀이 하실 수 있겠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인지 저희가 만나봐야 돼요. 바로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사연을 읽어봤는데 예, 예. 그냥 전형적으로 이제 많이들 힘드셨던 분들의 코스를 밟아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 그래요. 주변에도 이제 몰래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예. 궁금한 게 몇 년 정도 투자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2009년도에 리번 때 하셨구나. 그쵸? 예. 그때 이제 다 손해보고 이제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2013년도에 예. 좀 저기 해가지고 좀 모은 돈 적게 모아가지고 네네. 용돈이나 버릇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액수는 당연히 못 여쭤봐요. 말하시면 안 돼요. 얼마인지도 그런 거 이제 저희는 아이, 그러면요. 예, 그건 안 되는데 예, 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스케일이 좀 크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예, 투자를 들어보니까 짧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막 테마주 들어가시고 그랬거나? 이게 저는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오르게 짧게 보고선 오를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내려가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차마 손절 못하고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손해를 보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9년도에는 네네. 다 천조씩 우량주만 사가지고 다 올랐었는데 1,000만 원씩 올랐었는데 네. 팔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더니 그냥 팍 내려가지고 다 손해봐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 그때 이제 버티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이번처럼 코로나 때처럼 금방 올라올 때가 있는데. 손해봤어요. 예,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투자 실패한 뒤에는 2009년에 실패하신 다음에 좀 쉬시다가 13년에 좀 성공하셨고 최근에 다시 들어오신 거라는 거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성공의 쾌감을 좀 크게 보고 싶으셔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아유, 돈 좀 벌어야 할 텐데 난 여지껏 놀러 한 번을 못 가보고 그래서 놀러 다니고 하려고 돈 좀 벌라는 게 안 되네요. 그러면은 2만 원 저희 샀어요. 옆에 예. 빨간 샤스의 사나이 이주연 전문위원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받아보세요. 예. 직접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예. 그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들을 매수하셨고 한 종목은 또 수익이 크게 나오고 계시고 많이 났었는데 안 팔아서 그리고 작년에 미래세 때는 예. 작년에 사가지고 11,600원까지 갔는데 안 팔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매수를 하실 때 보면 네. 내가 얼마 정도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준을 좀 잡으시고 얼마 정도 내려가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좀 잡고 그게 종목들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죠.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종목들마다 좀 비중이 다 좀 다르시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종목들마다 비중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또 조정장이고 하다 보니까 예. 현금을 또 이렇게 또 보유를 잘 하고 계신 부분은 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요 부분은 또 잘하시는 부분이고 예. 어떤 트레이딩을 그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조금 궁금한데 보통 매수하셔서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사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리시나요? 저는 그냥 금방금방 사고팔고를 안 해봤어요. 예. 사고 팔고를 잘 안 하시고 이제 좀 네. 사셔갖고 가져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더 손해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만약 그런 방식으로 좀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네. 가급적이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조금 유망할 만한 그런 섹터들을 분할 매수로 저점에 천천히 모으셔가지고 예. 이제 시세가 좀 올라왔을 때 예.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뭐 어디서 예. 팔든 수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OCI나 미래에셋, 대우, 네페스 이렇게 갖고 계신데 예. 일단 먼저 수익 중이신 미래에셋 대우부터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제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세 종목을 들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 보니까 현금 보유는 35%.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네네. 예. 자, 지금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뭐 6,500원에 매수가시고 굉장히 매수가 괜찮고요. 예. 잘 끌고 오셨는데 지금 매도가 조금 아쉽잖아요. 아니 너무 아쉬워요. 아주 그쵸. 고점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꼭지가 어딘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뭐 최고점의 매도는 그냥 못한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쭉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보면 예. 종목이 10,000원이라는 이런 가격대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위에. 예.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은 가격 라운드 피겨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을 받는 속성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예. 그래서 아는데요. 예. 예, 바닥권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래에셋대우 같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바닥권에서 한 150%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한 10,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바로 10,000원대를 돌파하고 쭉쭉쭉쭉 올라가주면 가져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횡보를 한다든지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깨고 내린다든지 이럴 때는 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9,900원 얼마 올라간다면 그때 못 팔아가지고 지금 또 너무 아쉽다니까. 그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면 더 아쉬워지잖아요. 예. 지금 시장이 오늘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고 치면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직은 하락 트렌드 안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증권 관련주들은 시장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 지금 전형적으로 그 시장 흐름과 거의 또 흡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8,3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뭐 7,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률 엄청 많이 까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8,300원을 딱 기준 잡으시고요. 예. 선생님 주식창을 딱 열어서 봤더니 예. 8,300원 밑으로 내려가 있네. 그러면 이 종목을 그냥 수익 그냥 실현해버리세요. 예? 팔아버리세요. 예. 예,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8,3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예. 그리고 8,300원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때는 한 9,100원이나 뭐 한 9,500원 정도 그 사이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올라가려면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300원 이탈 안 한다면 시장이 이제 상승 흐름으로 쭉 이어간다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마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새롭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B2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률도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회사는 괜찮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8,300원만 아마 잘 지키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유, 너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이 OCI인데요. 예. 선생님 요번에 최근에 사셨어요? 한 달에서 두 달에서 한 달 이렇게 사이 줄 거예요. 그럼 예. 이것도 수익권 갔다가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되셨네. 예. 75,000 병원까지 갔는데 제가 병원에 갔다가 입원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저기였어요. 내려가지고 못 팔았어요. 이런 아쉽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쉽는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요번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 보면 진짜 장기적인 이 저항 추세는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 충분히 잘 받은 것 같고요. 예. 53,000원대 부근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예. 상승 흐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린 뉴딜 테마들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만 견조하게 움직여준다면 이쪽 섹터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예.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예.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은데 이 실적이 그나마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뭐 좀 더 가져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를 예. 올라오면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리자면 예. 이 손절가 솔직히 저는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또 급락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다 생각하시고요. 5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예. 이 종목은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끌고 가보시고 네.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예. 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다면 한 65,000원 정도, 64,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예.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비중을 갖다가 줄이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니까 네. 매수가 오면 한 15% 정도 반 정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승해서 뭐 한 65,000원 오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만 안 되겠구만요? 지금 뭐 더 사면 안 되고요. 예. 한 53,000원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 트렌드가 지속되는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4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손실폭이 너무 커지니까 한번 잘라내시고 네. 현금 보유했다가 시장 괜찮을 때 또 매수하시면 또 금방 회복하실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요. 네, 전문가님 제가 이거를 45,000원에 사가지고요. 예, 예. 62,000원에 팔았지요. 아유, 한번 상한 번 먹고. 예. 아우 잘하셨네요. 잘하셨다. 그래- 그리고 조정 나올 때 또 사신 거네요. 그래가지고 64,000원에 샀는데 그냥 75,000원까지 간 걸 그냥 아프건 바르면 못 팔아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지. 아, 제가 네. 한 번 그렇게 잘 팔아서 또 이걸 또 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네. 매수가 오면 정리하기로 하고요. 예, 예. 예,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너무. 예, 예. 예. 자, 네페스는 지금 회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섹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보시면 좀 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000원대 예. 저항이거든요. 예. 지금 선생님 매수가 33,000원인데 제가 이거 33,000원. 사가지고 36,0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아서 그리고. 예, 요번에는 35,000원 정도 오면 예, 35,000원이요? 네,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예, 만약에 33,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예,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딱 하고 계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35,000원까지 분할로 좀 차익을 실현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전문가님. 예, 예, 이제 보유하신 종목은 그렇게 하시고 예. 제가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요 종목들 네. 정리되시고 나시면 넣을 수 있게 준비를 예, 했으니까 요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예, 예. 덱스터라는 종목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VR 관련주로 엮여 있고 안철수 테마로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CG 예. 관련해서 영화의 이제 각종 이제 CG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고요. 실적 나쁘지 않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좀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컨텐츠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가는 4,800원부터 5,300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한 7,7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 놓고 좀 느긋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손절가는 4,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예. 대원 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예, 대원이죠. 예, 대원 미디어는 이제 웹툰 관련해갖고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이 종목 지금 다른 웹툰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후발주긴 하지만 예. 실적 올해부터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시총이 한 854억 정도 되는 좀 소형주인데 6,200원부터 7,000원 사이 분할 매수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5% 샀는데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또 조금씩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 잡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두 종목 다 비중은 20% 이상은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들 정리되고 나면 예. 한 종목 정리되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갖고 분할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세 종목 좋으니까 한 세 종목 정도만 유지하신다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 한 30-40% 계속 꾸준히 유지하세요, 선생님.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아이고, 너무 수고하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예. 앞으로도 네, 꾸준한 앵커님도 시청도 잘 부탁드릴게요.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따뜻한 조언이 좀 필요하다고 담당 PD가 네. 자, 빨리 말씀드리라고 해. 선생님께 이제 준비해 오신 게 있나 봐요. 네, 이제 예. 좀 올해 힘든 부분들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20대 중반에 주식 막 시작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너무 막 고점에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견디고 참던지 아니면 이제 용기를 내서 쫓아버리던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던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쫓아낸다. 손절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로망 롤랑이라는 분은 저는 처음 뵙긴 했는데 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신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AS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위원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요. 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종목 뉴지랩인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반등 나올 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승세에 잘 나와주고 있고 매수가 위로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21선 돌파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추세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보유 관점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도록 하겠고요. NHN 보시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전 저점 에서 지금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단기적인 추세는 아직 벗겨내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 상승 흐름 이어가서 상승세 꾸준히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보고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이런 컨텐츠 만드는 부분도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S맥 보시는 것처럼 시장 반등 나오니까 종목들 지금 다 반등 나오고 있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해주고 돌릴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 도지 모양 흐름 만들어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고 오늘 시가 상승부터 좀 좋은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눌림 나올 가능성 높고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다시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써니전자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쉽게 이제 금요일 장 막판에 종목 시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종목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이 들고 앞에 SMAC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박스권 돌파한 가격대 지지받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돌리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써니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잠시 뒤에 또 마감 임박에서 함께 하시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실 거고요. 박원재 전문위원 모시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